오후장 이슈 점검 이어가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나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자동차주 얘기 좀 해보죠. 뭐 전차군 다 움직이면서 이제부터 이제 달리는 거냐 자동차주. 네. 기대감들이 많으신데요. 일단 이번 주 좀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아마 한 이번 달부터 뭐 한 5월 말부터 좀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현대차 그룹 이제 뭐 기아를 포함해서 일단 상당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나온 뉴스에 보게 되면 뭐 제네시스가 미국에서 모든 이제 월간 판매 기록을 신기록을 세웠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면서 어떤 미국에서의 판매량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제네시스뿐만 아니라 뭐 RV 같은 차량들 어떻게 보면 전 차종의 어떤 그 판매량이 좀 늘어나면서 일단은 뭐 총 판매량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한 50% 가까이 좀 늘어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5월까지 뭐 65만 대를 좀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좀 가장 핫했던 이슈가 뭐냐면 반도체 쇼티지 쪽이 아닌가 좀 싶어요. 그렇죠. 근데 반도체 쇼티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내년까지는 가지 않을까 사실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완벽하게 해결은 되지 않더라도 이제 2분기가 고점으로 해서 좀 3분기부터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쉰 날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좀 방어를 좀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피해를 봤지만 그래도 한국차의 어떤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요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방어를 좀 많이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또 어느 정도 이제 차량용 쇼티지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이제 사실 2012년에 가장 큰 이제 실적을 기록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영업이익이 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한 11조 5천억 정도, 그러니까 12조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올해 지금 현대차 그룹과 기아가 좀 그 정도에 좀 근접하는 영업이익을 내지 않을까 좀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차화정 장세를 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이제 주가는 좀 상당히 많이 누워 있었지만 실적으로 기이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좀 시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좀 뭐 배터리 내재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2차 전지와 좀 섹터 간의 이슈가 좀 있긴 합니다만 결국은 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EGMP를 활용을 해서 전기차의 어떤 모델들을 많이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까지 23종 전기차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 아이오닉 뭐 관련해서 런칭을 했고 기아 같은 경우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전기차 시장의 어떤 침투를 상당히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관련해서는 지금 흐름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한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 언제쯤 해소가 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게 한 3~4개월 정도 차부터 시작해서 지금 2차 전지가 좀 많이 누워 있었잖아요. 네. 특히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돼서는 또 매도 리포트 형식으로 좀 많이 네. 나왔고 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목표가가 좀 하향되는 리포트가 좀 나오긴 했는데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이 산업이 커지는 거에 대한 어떤 이견을 다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제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전기차의 저는 이제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전기차 침투율이 뭐 한 40에서 50% 정도 올라갈 때가 좀 고점이 아닐까 좀 싶어요.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침투율이 뭐 한 4% 정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의 업사이드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조정은 있겠죠. 특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좀 잡음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들, 좀 대장주로서의 어떤 역할이 많이 좀 희미해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차들이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셀사들과 함께 조인벤처를 통해서 이제 안전하게 배터리를 공급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배터리 내재화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전기차 관련된 섹터는 계속 커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고점의 신호를 말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크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충분히 장기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이제 네. 사회에 침투하는데 네네. 그 아까 뭐 전기차 4%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보통 뭐 10%, 15%요 구간에까지 이제 주가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네. 보인다 그래서 이 전기차 쪽은 장기적으로는 네. 굉장히 여지가 많다. 그렇게들 이렇게 다들 보고 있는데 그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자동차 전반적인 그 부품주들도 네. 좀 어떤 같은 방향에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오늘 사실 좀 장이 좀 살짝 좀 밀리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좀 미국 장이 좀 아무래도 좀 네. 밀리다 보니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주 사실 뭐 저는 충분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사실 근데 저는 여기서 몇 번 말했던 것 같아요. 그냥 결국 완성차가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견을 좀 많이 피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동차 부품주도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뭐 현대차 그룹주, 그다음에 현대차 관련된 뭐 기아차 기아 이런 된 종목들이 저는 사실 좀 더 좀 안정적이고 좀 수급에 있어서 좀 좋기 때문에 일단 부품주도 좋지만 좀 대장주를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방금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도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지만 이게 전기차 쪽으로 가도 그렇고 지금 전력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100%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이제 그리고 이제 주가로 봤을 때는 이미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보면 한 3, 4개월 동안 쭉 누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관련된 그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거의 흐름들이 비슷한데 지금 그렇게 누워 있으면서 대부분의 좀 악재들은 이미 다 좀 몸으로 맞았다, 미리 맞았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전력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좀 2000년에서 뭐 리콜부터 시작해서 여러 화재 같은 이런 악재들이 워낙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가가 오히려 좀 하반 경직성을 보이고 있으면서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한 5월 3, 4일 정도부터 현대차랑 기아가 지금 네. 수급을 보게 되면 지금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는 눌릴 만큼 눌렸다. 이제 다시 한번 성장주에 대한 어떤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심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나오는 악재는 아직 이제 좀 제가 볼 때 지금부터 좀 둔감해지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그 탑픽 종목 네네. 왠지 이제 완성차 쪽에서 나올 것 네. 같은데 어떤 종목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현대차, 기아 둘 중에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좀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좀 기아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좀 오늘 살짝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2% 이상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일단 뭐 기아라든지 현대차 지금 리포트는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충분히 뭐 정고점을 넘어가는 어떤 시세는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아 같은 경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작년 2분기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계속 강조드리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가장 좀 강조를 하는 게 결국 이런 변동성을 좀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ASP가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 통해서 SUV의 어떤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2분기 이후부터 지금 7월부터 지금 전기차가 판매가 되지 않습니까? EGM 관련돼서 전기차 모델이 지금 한국이랑 지금 유럽에서 7월부터 판매가 개시되는데 결국 전기차의 어떤 점유율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기아 차에서 기아로 옮겼다는 거는 이제 유틸리티, 그러니까 이제 딱 차만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로봇 택시부터 시작해서 좀 비즈니스 확장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 봤을 때 충분히 어떤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제가 볼 때는 업사이드가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여기다 또 수급 상황도 좀 좋기 때문에 일단은 뭐 현재 상황에서도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아 EV6 그 모델이 그 공개가 됐더라고요. 이제 네네. 판매는 이제 7월부터 하지만 네. 아이오닉 5가 잘 팔릴까요? EV6가 잘 팔릴까요? 아, 근데 확실한 건 네. 지금 테슬라보다는 그 한국 사람들한테 현대차 그룹의 그 전기차 브랜드 인지도는 높은 것 같아요. 저만 해도 한번 관심을 네, 갖게 네.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오닉 5는 조금 나온 지 좀 이제 된데 EV6는 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인지도 차이는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 기아가 K8인가요? 좀 이렇게 새롭게 나오면서 좀 그리고 이제 로고도 좀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EV6도 좀 그런 후광을 좀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아 목표가 들어보고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목표 같은 경우는 뭐 한 11만 원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7만 7천 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수 캐스터 특징주 짚어주시죠.
네, 양시장 여전히 보합권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오후장 특징주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수급 특징주는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이 오후장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연기금 중심의 기관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정부의 배당 자체령이 끝나는 올 하반기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분기 배당에도 나서 배당 규모를 크게 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지주사들은 앞다퉈 배당금 확대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금융도 4조 원가량의 배당 가능 이익을 확충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죠. 현재 이 시각 2.2%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테마는 CBDC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 용역 사업자 선정에서 이 삼성 SDS가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경쟁사인 LG가 시중은행들과 함께 연합전선을 펼치고 있어 보완주들 함께 오후에도 상승 탄력 견조하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SJ솔루션스는 과거 은행 공동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어서 탄력 유지해주고 있고요. 라온시큐어는 오늘 오전부터 과기부 차관의 본사 방문 소식에 대한 정책 기대감에 따라 두 자릿수 상승률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국정보인증은요, 삼성페이 서비스 협력하고 있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6.6% 넘게 상승 탄력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블록체인 관련주 살펴볼까요? 블록체인 관련주 살펴보시면은 현재 이 시각에도 여전히 다양한 종목들이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라온시큐어, 이니텍 같은 종목들 두 자릿수 상승률 넘게 급등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슈 종목 세미시스코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가 4거래일 연속 상한가 기록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데요. 반도체라든지 평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제조하고 또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과 또 인수합병 소식이 들려오면서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 현재 이 시각에도 22% 넘게 시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CS윈드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제목은 오늘부터 미국이랑 1일입니다. 제목을 풀어보자면 기다렸던 미국 콜로라도 타워 공장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약 1,500억 원에서 1,7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실적이 올 3분기부터 추가적으로 반영된다는 논점으로 보호무역 강화 우려도 이번 인수 계약을 통해 해소됐다는 내용의 리포트였습니다. 목표가는 11만 3천 원을 제시했네요. 자, 그럼 윤여민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오늘 이 네 종목 중 어떤 종목의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일단 저는 CS윈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뉴스가 좀 나왔는데 사실 어제 좀 음봉을 좀 기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좀 이해가 좀 안 됐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계약이 좀 상당히 큰 계약으로 좀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어떤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현지 진출을 본격화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위상도 좀 충분히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탄력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좀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좀 그 주가 탄력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섹터들의 어떤 주가가 많이 눌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포워드 PER이 좀 많이 저렴해졌다. 그래서 좀 저가 매수에 좀 기회라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기관들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많이 저렴해졌다는 좀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관심을 두면서 지금 한번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윤여민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